뷔페 같은데? 아무리 무한 리필이라지만 엄청 네. 먹었나 보다. 하나만 팠나? 하나만 팠나? 엄청 먹었나? 약간 제일 비싼 거를 막 엄청 막 어. 가져간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무한 리필 고깃집이에요. 약간 부부로 보이는 남녀 손님인데 둘이 이제 앉자마자 바로 이제 셀프바로 향합니다. 남자도 갔고 여자도 갔고 셀프바에서 이제 음식을 담죠. 무한 리필이니까 뭐 마음대로 드셔도 되는데 비닐봉지. 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 비닐봉지를 꺼내서 이 여자분이 음식을 담기 시작합니다. 담기 시작합니다. 김치인데? 김치. 고기를 담는 게 아니고 김치 김치. 집에 싸가려나 보다. 어머 아이고, 채소도요? 아이고, 요즘 채소값 많이 올랐는데. 어머 어떻게 저래? 이제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거를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고 어디 가방에 쏙 넣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고 참. 그리고 이 남자한테 뭔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반찬통도 가져온 것 같아요, 그죠? 배용기. 앞치마로 슬쩍 가리고 눈치를 쓱 보다가 그냥 쓱 자연스럽게 퇴장해요. 어머. 시스템을 모르시는구나. 그냥 쓱 자연스럽게 퇴장해요. 전화 거는 척하면서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차에 갖다 드려. 차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주차장으로 가서 반찬통을 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죠. 아이고 참. 저 사람 눈만 피하면 될 줄 알고. 또 더. 이번에는 고기를 초벌을 해서 챙깁니다.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구워서. 아 저건 너무하다 진짜. 계속 눈치 보네. 요즘 소상공인들 진짜 힘든데. 네. 참,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작정을 했네. 또 가방 들고 또 나가죠.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두 사람 호흡도 참 잘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많이 해봤어요. 아니 남는 거 싸가는 것도 아니고 참. 네. 아니 근데 식당 안에서 거의 대놓고 저러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장님이 네. CCTV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남녀가 음식을 빼돌리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주니까 커플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포장했던 고기를 돌려주고는 급히 가게를 빠져나가더래요. 예. 근데 이제 왜 순순히 저렇게 나가지 하고 CCTV를 또 돌려봤는데 다른 거 이미 다 챙겼구나. 방금 발각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갔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예. 아이고. 실제로 저런 분들 저렇게까지 챙기시는 분은 처음 봐요. 처음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식당 가면은 굉장히 저 양을 많이 주는 가게들이 있어요. 뭐 남은 거 싸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은 거 싸오면 돼.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먹지도 않은 거를 챙겨가는 거니까 명백한 범죄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우선 딱 일정량을 주문해서 먹다가 남은 걸 싸가는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좀 무한 리필이란 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도 없고 드세요라는 것으로 이걸 먹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 이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서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특수 절도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저런 행위를 통해서 너무 많이 음식이 없어져서 다른 손님들이 이거 없네요? 항의하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업무 방해죄까지 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제가 체육대학교거든요. 저희가 용인대학교. 네. 근데 거기 워낙에 다 운동부잖아요. 워낙에 그 용인대 주변에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는 고기 뷔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망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망했겠죠. 다 이름이 계속 바뀌고 네. 씨름부 출입 금지, 유도부 출입 금지 이런 말이 있다고 저희 안에서 돌아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운동부는 좀 곤란하다, 씨름부는 안 받는다, 유도부는 안 받는다.
근데 아예 입장 자체를 막는 거. 예, 죄송하다고 뭐 예. 하는 부분. 야, 이런 부분 어떻게 될까요? 저 싫은 불 못 들어와요. 네. 문 앞에서 아예 저 문전 박대당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이것도 처벌이 됩니까? 근데 제가 방구석 격찰로서 네. 방구석 격찰로서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 거예요? 씨름부가? 소비자가. 그렇죠. 왜냐면 우리 택시 잡을 때도 그냥 가면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아, 승차 거부. 진짜 거부처럼. 다만 그게요, 예,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고하는 항목이 아마도 차별 행위이기 때문일 거예요. 왜 씨름부를 차별합니까? 이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서, 즉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만 오신다면 손해보고 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규정을 딱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이걸 공지하고 안내하고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러면 그건 차별 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영업 행위가 됩니다. 또 영업상의 규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뭐 이제 어쨌든 손님을 못 받는 이유가 정당하면 예,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는 근데 참 예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상식선에서 그죠? 네. 지금 아까 저분들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캑캑 커피 맛이 왜 이래? 뭐 탔나? 침 뱉었나? 에이, 담배째 막 이런 거. 네. 담배째. 네, 커피 같은 거 쐬면 약간 담배 같은 약간 쓴 맛이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캐캐까지 나올까요? 캑캑까지 나올까요? 나와요. 저 옛날에 모 여배우 차에 탄 적이 있는데 옆에 음료수가 있길래 먹은 담배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캑캑대요. 오, 야야야야. 오빠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쓰면은 그렇게 그 맛이 난다는 게 아니 담배째를 아니 넣어. 거기 커피에다 담배째를 뭐 넣었다든지 그런 거죠. 아. 캑캑 나요. 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요건 살려. 실수한 걸 소유. 살리는 건가요? 소유. 실수 많이 하네. 자, 캑캑 커피 맛이 왜 이래? 자, 현장으로 가봅니다. 자, 카페 안의 모습인데요. 저기 안쪽에 점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점장님이 커피 한 잔을 들이키고 나서 이상해. 너무 불편해. 커피를 막 뱉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놀랐어요. 냄새도 좀 세고 목까지 다 뜨거웠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뱉었던 거거든요. 냄새도 세고 목까지 뜨거웠다고요? 염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 딴 건데? 알콜 뭐. 뭐지? 자, 잠시 후에 이제 좀 일단은 진정을 하고 뭐지? 마신 커피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시간을 조금 돌려봅니다. 여기 이제 직원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싱크대를 좀 뒤적거리다가 종이컵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세제 넣나 세제? 자, 이 문제의 커피 쪽으로 달려가서 다가가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죠. 뭘 타는 거야? 하수구 세척제 이런 거 넣나? 네. 뭔가 만지작만작 하더니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자, 직원이 꺼내서 가져간 것 바로 진짜? 락스입니다. 야, 락스? 이거는 저 진짜 센 건데. 저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목이 타지 않았을까요? 이건 살인미수 아닌가요? 이거 살인이죠, 이거. 락스는 냄새만 가지고도 와 너무 무섭다. 사이코패스야. 야, 저것들로 무섭다.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까?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한 거예요? 무슨 앙심을 품었길래? 월급을 안 줬나? 점장님 커피에 락스를 탄 직원의 주장은 몇 달 전부터 점장님이 자기에게만 설거지를 시키고 카페 청소를 계속해서 자기한테만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불만이 쌓여가게 된 거죠. 그러려고 직원 뽑는 건데. 네. 죽었는데. 그래서 당해봐라. 커피에
락스를 탔고요. 어떡해. 점장님은 커피 맛이 이상해서 바로 뱉은 다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급성 인두염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살인 미수다. 락스는 진짜. 너무 네, 세잖아. 그렇죠. 저 점주는요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직원이 점주에게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직원이 보낸 문자. 아유,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저는 읽지도 않고 삭제. 1m 보냈네. 네. 점장님을 다치게 하려고 한 행동은 절대 아니었던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날 제가 정신이 나갔었는지 감정을 못 참고 그런 몹쓸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예. 자, 장문의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용서하면 안 되는데. 용서하셨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요, 점장님이 끝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자 직원의 가족들이 점장님을 찾아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머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지금 멀쩡하지 않냐? 왜 이렇게까지 합의를 안 해주냐는 등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야, 그 가족의 그 사람이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뭔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아요? 협박죄. 뭐 추가할 만큼의 법적인 선을 넘은 행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합의는 끝까지 안 해줬고 그래서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네, 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연하죠.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는 점, 네. 가중 요소가 많다. 네. 하지만 하지만 피고인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감안한다. 그런데 그렇지만 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저 직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아니, 이건 살인미수 락스로 아닌가요? 사람을 죽이려고 먹였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벌을 하나도 안 받아요. 네.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뭐 락스나 농약 같은 독극물로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종종 나오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독극물 사건이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봅니다. 가정불화로 17년 동안 남편과 별거하다가 매달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며느리가 전 시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씌우고 거기에 락스 1리터를 얼굴에 쏟아부어가지고 결국 살해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와, 잔인하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요. 가정집 장롱에서 충격적인 절도 사건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장롱에까지 절도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한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집은 옷장에 CCTV를 달았습니다. 뭔 일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옷장문을 여는데 이제 위에서 잡은 카메라죠. 아, 금고가 있구나, 옷장에. 네, 금고 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그리고 번호를 알아요? 아유. 금고를 열고 현금을 꺼냅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 그 1분 뒤에 또 다시 와서 금고를 열고 또 다시 현금을 꺼내요. 응? 이날 금고에서만 꺼낸 돈이 무려 220만 원. 뭐지? 왜 한 번에 안 하고 왜 저럴까?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비밀번호 알지? 뭐지? 자, 이 절도범의 정체는 바로 3년 동안 일해왔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금고에서 돈이 조금씩 없어지니까 이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을 했죠. 와. 당신이 가져갔지. 믿고 삽시다. 예. 지금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집에 누구 아니, 보고 계시라고. 계시는데 예. 네, 믿고 삽시다. 네. 삽시다. 영상 편지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싸움이 잦아졌죠. 그런데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서로 그러면 합의를 하고 나서 장롱에 저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며칠 뒤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믿었던 가사 도우미가 돈을 훔치는 장면이 저렇게 떡하니 찍혀 있었던 거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몰래 보신 건가요? 아니면 뭐 가르쳐 주시진 않았을까? 아니, 부부는 이제 가사 도우미한테 당연히 금고 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는데요. 2년 전에 금고가 열리지 않았을 때 부부가 반복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뒤에서 목격을 한 뒤에 그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목요일마다 병원에 가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금고 속에서 돈을 저렇게 조금씩 훔쳐가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럼 이게 하루 이틀 훔친 게 아니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부부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서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가사 도우미는 10여 차례에 걸쳐서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와, 근데 저 진짜 와. 집이다. 뭐 장사를 하는 분들이 현금 또 이렇게 뭐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4천만 원? 와. 분명 혼자 사는 집인데 냉장고 속에 음식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한 남성의 집입니다. 자, CCTV 영상을 보시면 자, 위쪽으로 뭐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어머, 내려와요. 어머, 무서워.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발인가 봐. 자, 천장에서 누군가가 내려오죠. 예. 자, 환풍구에서 여성 한 분이 내려오는데 예, 이 사람이 누굴지 화풍구에 숨어 사는 건가? 무서워. 어머, 너무. 자, 인기척 하나 없이 내려와서 동작이 뭔가 되게 너무 호러스러워. 귀신 같아 귀신. 예. 그리고 이제 싱크대로 이동을 해서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소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싱크대예요? 네. 네? 왜? 아유, 저 정상이 아니구나. 와. 자,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또 입대고 먹어요. 아유, 네. 아유, 찝찝해. 자, 그리고 찬장을 열어가지고 예, 좀 둘러보죠. 간식을 들고 소파로 가서 예, TV까지 봅니다. 아, 집이 비어있나 봐요. 비어 있을 때. 기생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본데? 저기 사는 건가, 설마? 그런가 봐요. 와. 어이, 무서워라. 씨. 아니, 환풍구면 어디 옆집에서 건너왔나? 자, 이때 들어왔어?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도망가야지. 진짜요? 네, 인기척 소리가 나니까 재빨리 숨죠. 너 글로 못 들어갔어, 지금. 딴 데 숨네. 네. 엄청 빠르네. 원래 나왔던 대로 못 가고 우와. 자, 집주인이 왔습니다. 아유, 무서워라. 아, 집에 있었네, 사람이. 집주인은 집에 있었습니다. 소름 밤에 끼치는 몰래? 거죠. 근데 어떻게 TV를 봐요? 그러니까 와. 진짜 배짱이 대단한 거죠. 와. 와. 네. 공포다 공포. 네. 저거 진짜. 방문 닫는 소리가 들리자 다시 나옵니다. 야. 너무 무서워. 무섭다, 진짜. 공포 영화지 저게. 네. 내려왔던 곳으로 뭐야? 다시 올라갑니다. 와, 또 치밀하네. 의자를 의자까지 넣어가지고. 제자리 갖다 놓고. 와. 네.
아니 저게 저렇게 해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천장에 사는 거죠. 저기 산다고요? 어떻게 왔지? 저 누구예요? 전 여친인가? 아니 낮에는 저기서 살고 밤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 집주인은 배우입니다. 예, 조 커밍스라는 배우인데 예, 이 배우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스토커야. 집에 잠입을 하죠. 그리고 옷장에 잠시 숨어 있다가 집이 너무 편해서 떠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천장에 올라가서 몸을 숨기고 지내고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뭐 스토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무섭다. 네. 얼마나 살았지? 야. 근데 이제 조 커밍스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기 자신의 집이 저기 꼭대기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한 통로는 창문뿐인데 어떻게 스토커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와 무섭다 진짜. 진짜 저렇게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도 다 알고 저희 아이 이름도 알고 막 제 집 앞에 온 거를 막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조금 잦아들었었어요. 근데 아직도 하고 있는데 결혼할 때 막 찾아와서 왜 결혼하냐고 막. 우리는 뭐냐고 해서 내가 너랑 교류한 게 없는데 했더니 팬클럽에 와서 뭐 같이 봉사도 같이 했고 너 그때 나한테 사인에 사랑한다고 써줬잖아. 그게 우리의 1일이었다고.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그 망상을 막 약간 조현병처럼. 그러네요. 좀 망상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네요. 근데 사실 저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랑해서 그랬다. 약간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데 왜 저러는 걸까요? 근데 저게 사실은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게 일부 맞아요. 왜냐하면 이 뇌가 너무 사랑이 지나치게 왜곡돼 버리면 상대방을 나 자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면 저 여성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를 마시고 이런 왔다 갔다 뭐 과자 보고 TV를 보잖아요. 이게 평상시 관찰을 했던 조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의아하긴 했거든요. 여자인데 싱크대에서 소변을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일단 저런 이상 행동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나눠서 보는데요. 우선은 어쩔 수 없어서 기회, 저기밖에 지금 급한데 오줌을 놓을 수 있는 장소,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장소 저기밖에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욕구가 저게 매개되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저 싱크대라는 장소가 저 스토커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장소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조 커밍스가 저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자기가 그곳에 소변을 봄으로써 뭔가 연결성 또는 함께한다는 느낌 이런 걸 느낀다면 그럴 수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회기술 부족. 저 사람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싱크대 용도를 뭐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는 이게 그의 어떤 정신적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벌이고 폭행까지 저지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액세서리 매장 앞에 CCTV인데요. 저 여자분 한번 보세요. 우산을 집어듭니다. 우산을 살 것처럼. 자,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그러더니 그냥 갑니다. 참. 참 황당하죠. 그리고 이제 옷가게 매장에 아까 그 여자입니다. 옷을 쓱 또 둘러봐요. 뚜리번 쓱 무슨 뭐 연극 무대에서 빠져나가듯이 페이드 아웃. 참.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벽이네. 그쵸? 병이야 병. 네. 그래서 이제 우산을 도난당한 주인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 액세서리 가게를 이 여자가 찾아옵니다. 보고. 들어오자마자 진열대 물건들을 막 쓰러뜨립니다. 정신 아니다. 네. 아니 뭘 잘했다고 와서 사과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아유. 다 쓰러뜨렸어. 네. 와, 이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 예, 막 주인을 때리기도 해요 가방으로.
밖에 있는 진열대도 와장창. 예. 어머. 속수무책이네. 쟤는 뭐 정신 상태가 이상한데? 와, 이게 어머. 네. 이제 손으로 뺨을 때립니다. 멱살도 잡아요. 어머, 폭행에 재물 손괴까지 그냥. 아, 가게가 뭐 엉망이 됐습니다. 네. 결국 경찰에게 체포가 됐거든요. 아, 참. 아니 근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나? 저걸 부수면 저거를 다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다 못 팔잖아요. 손괴가 됐으면. 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바닥에 던져지고 밟힌 제품들은 망가져서 팔 수 없게 됐고요. 폭행을 당한 피해 직원은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현행범으로 잡혀서. 그러면은 한 달밖에 안 지나갔는데 또 저러는 거는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저 여성 알고 봤더니요. 이미 그 전에 저질렀던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보복행위잖아요. 자기 신고했다고. 그래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행위, 보복폭행, 그래서 가중처벌 대상이고요. 업무 방해죠, 당연히. 재물손괴죄. 이 그 행위들 말고도요. 다른 곳에서 이미 7건의 고소 고발 소송이 이루어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두 총 8개의 사건을 재판부가 병합을 했습니다. 네. 각기 이루어지던 것들을 하나로 다 모아져서 그래서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또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순한 점, 이거 보복이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과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다가 추가로 벌금 6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8개 범행이 병합이 됐는데 1년 6개월에 벌금도 50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작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합범이라고 해서요. 여러 개의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그중에 가장 죄질이 높은 범죄 하나만 형량을 부과합니다. 아니 왜요? 왜? 다른 것들은 이제 가중 요소로만 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이면 다른 범죄들도 저렇게 상당한 피해를 줬을 텐데 형량이 너무 낮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 사건도 결국에는 보복범죄 사건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범죄자들의 좀 뭔가 시그널이나 특징이 있나요? 네. 거의 대다수의 범죄자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소위 투사라고 해서요.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한테 있는 거야라고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정당한 대응이야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이런 아주 그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